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니 국회 지금 총선 끝난 지가 언젠데 왜 이제 개원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 개원식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 야당들의 횡포에 때문에 결국 개원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오늘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오늘 같이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서야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또 정식으로 국회의 어떤 임무를 하는 날입니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없었던 일은 원래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꾸준히 대통령이 한 번도 불참하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에 따라서 결국 오늘 국회 개원식이 열렸고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특히 오늘 용산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회가 탄핵이나 특검 등등으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아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야당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정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들은 아마 비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국회는 단순히 야당 의원들만의 장은 아닙니다. 국민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들이 모인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나오셔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좀 준엄하게 비판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또 하나의 임무는 국회에 나와서 뭐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국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전 국민들 보는 앞에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됐을 이유인데 글쎄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예,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야당의 그 무도한 정치 공세, 뭐 묻지마 정치 공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뭐 마구 던져, 뭐 그냥 아무거나 마구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무게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이중적 지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권 분립 체제에서 입법, 행정, 사법, 행정부의 수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또 국가 원수 아닙니까? 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이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그 국가 원수 기능을 뭐 그 왕이라든가 여왕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천황이 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죠. 이 우리는 민주공화국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는 또 국민 통합의 어떤 그 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야당의 저런 무분별한 정치 공세지만 조금 더 한 차원 위에서 성숙하게 뭔가 됐으면은 오히려 야당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네. 뭐 그런 것도 불가능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야당이 저렇게 한다는 거 뭐 태도 안 변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신 거거든요. 야당이 사과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죽어도 사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이 뭐 국회에 저런 지금 움직임들 아유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결국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고 야 저런 이제 야당들은 안 되겠다라고 앞으로 이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국회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질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현희가 여러분 사과하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뭐 정말 이 돼지밭에서 진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뻔히 그 인간성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인간에게 뭔가 우리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입이 아프고 우리가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뭐 좀 부끄러운 그런 심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 앞에 떳떳이 자 이런 국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논리면요. 이제 오는 10월에 있을 시정연설 뭐 여기도 사실은 불참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그렇죠. 시정연설 때 이제 내년도 예산안 이제 8월 27일인가 지난주 그 국무회의 때 이제 예산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네. 국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번 주부터인가 뭐 지난주부터인가 결산은 전년도 거 하는 거고요.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번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협조 부탁드린다. 이렇게 되면 계속 꼬이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예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만나라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요 이재명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법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듯이 171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게 정치 현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뭐라도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냥 주장만 하고 끝나면 역대 뭐 이 정부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이라든지 어떤 순간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만나서 뭔가 그래도 이 연금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뭐 영원히 안 만나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죠. 임기 5년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끝나시기 전에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왜냐 지난 뭐 총선 우리가 까지는 그래도 이재명에 대한 그걸 했었지만 그래도 총선 끝난 이후에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192석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의석을 지금 야당이 줬기 때문에 그런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현실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내는 게 저는 대통령의 임무가 아닌가. 그게 또 국민을 위한 게 아닌가. 그래야지 다음 대선 때 국민들은 평가할 겁니다. 아, 저 보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뭔가 일은 하는구나. 뭔가 이론은 넣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국민들은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우리 자존심 세우면 당연히 안 만나고 싶죠. 뭐 안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존심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3년을 버텨내겠습니까? 현실적인 또 뭔가 성과는 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뭐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앙선관위가 일단 이 10월 달에 10월 16일인가요? 10월 있을 선거 5군데, 즉 이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강화, 그다음에 부산 금정, 그다음에 곡성 영광 군수 선거 이어서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거를 치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수 진영의 일단 이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예. 네. 바른교육국민연합 뭐 해가지고 보수파 시민단체를 하여간 총망라를 하자. 네. 그리고 이번에만큼은 보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과 같은 오류를 범하면 역사에 범죄를 짓는 것이다. 뭐 이런 각오로 지금 일단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중도 또는 보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4명입니다. 조전혁 전 의원, 박선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네네.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조영달 교수는 옛날에 뭐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도 뭐 나올 모르겠어요. 네, 그분은 아마 지난번에 뭔가 뭐 사법 처리를 당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뭐 그런 확인해 얘기 보겠습니다. 있는데 출마 자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적어도 3명 내지는 4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누가 또 도전을 할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 틀내로 다 들어와서 네. 뭐 어떤 룰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방법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지금 그 2022년이었죠. 6월 1일. 그때는 단일화 할 때 뭐 여론조사하고 뭐하고 좀 섞었어요. 네네. 선거인단인가.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뭔가 좀 뭐 삑삑사리가 났죠 또. 뭐가 좀 투명하지 못했다. 음흠. 뭐 이것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나왔을 때 조준현 후보가 단일 후보 뽑혔을 때 박선영 후보도 승복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뭐 하자가 발견됐다.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뒤집어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여론조사로만 하자. 뭐 그렇게 룰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다 서울 시민들 앞에서 서약식을 하고 언론 앞에서 다 뭐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승복하겠다. 뭐를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건 이번에는 반드시 서울시 교육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라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을 하고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 거듭 이 계엄론을 어제 아마 또 계엄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더니 또 지난 의원들 있는 무슨 뭐 이 저 워크숍에서 예. 자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전자투표를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했다 그래요.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매일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따져보면 지금 이재명이 10월 달에 있을 지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야권 지지자들을 뭉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로 지금 띄워서 왜냐하면 여러분 후쿠시마도 한번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왜냐하면 3인 성호라고 여러 명이 갖다가 똑같은 거짓말하면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 법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또 그거에 별로 이렇게 잘 듣지 않는 분들은 진짜 이거 계엄령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선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자,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병원의 문제 이것도 지금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은경님께서 자율구독료 그거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끝에 거기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